대선까지 이제 38일 남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대선 후보는 확정이 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대선 민심 살펴봅니다.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나온 여론조사의 특징을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드러진 것이 안철수 전 대표의 부상이 눈에 띄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계속해서 이를 달리고 있고 이른바 이제 대세론을 구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어쨌든 이제 민주당의 경선도 막바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 다수 이제 줄긴 했습니다만은 30% 초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10%, 3월 14일, 16일 10%에서 이번 주 조사에서는 19%까지 올랐습니다. 전체 주요 주자들의 지지율인데요. 안희정, 안철수 두 주자의 순위가 바뀐 것을 이제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었죠. 예. 네, 이제 10개월 만에 2위로 안철수 전 대표가 올라선 건데 그 이유는 어떤 걸로 꼽을 수 있습니까? 일단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의 민주당 경선에서의 어떤 지지율 하락과 연동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 보수층과 중도층의 지지를 받았고 충청표의 지지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것이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문재인 전 대표로 확정되는 것으로 이제 인식이 되게 되면서 안희정 지사에게 다소간 기대를 갖고 지지를 보냈던 중도층, 보수층들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옮겨가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에 지지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자연스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지율 추세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여러 진영으로부터 지금 협공을 당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도 공세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정성 또 경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거나 할 가능성이 이제 크게 눈에 띄게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경선이 끝나게 되면 지금 30%에서 대에서 40%대로 지지율이 이제 상승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 등의 지지층을 일정 부분 이제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1등이 되고 각 정당에서 이제 진영이 갖춰지게 되면서 지금까지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라든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든가 또는 구치소 수감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또 각 정당의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공세가 사실은 비교적 약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각 당이 정비가 되게 되고 대선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1위 주자에 대한 공세가 더욱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어떤 과감하게 이제 대응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수 있을 텐데 1차적인 과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갖고 있던 지지율,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가 보유하고 있던 지지율을 과연 이 중에서 어느 정도 흡수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은 많이 옮겨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안희정 지사가 가지고 있던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는 약간 지지층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하게 흡수하는 다소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을 놓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하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하고 좀 논쟁을 좀 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국민의당 띄우기가 좀 지나치다 이제 이런 평가를 했고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언론이 띄우는 게 아니라 민심이 띄우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석을 했는데요. 무엇이 진실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사실은 민주당 경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 경쟁력 있는 주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단순히 비교하기보다는 이제 민주당에 대한 경선에 대한 관심도가 현격히 높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선거인단 참여도 200만이 넘었던 상황이고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투표이기 때문에 직접 행동한다는 이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전체적으로 최종 끝나게 되면 전국적으로 한 20만 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어쨌든 왜 국민의당보다 훨씬 선거인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경선이 흥행에 대박을 쳤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들을 언론들이 해가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최근에 국민의당에 대한 이제 주목도 높아지고 또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이제 지지가 상승하고 있는 것에 따른 민주당 차원에서의 어떤 견제가 일정 부분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경선 규모에서는 국민의당이 훨씬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어쨌든 호남 등에서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는 동력을 확인했다라는 것은 이제 정책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당 간의 경쟁이라든가 견제
이런 것들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집권하면 반기문 전 총장을 외교 특사로 모시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이게 전략이 무엇인지 또 민심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지금 예.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가지고 있었던 지지층은 보수, 중도, 충청이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불출마를 결정하게 되면서 안희정 지사에게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사실은 이제 보수층, 중도층, 충청표를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민주당 경선이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났을 때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 흡수하기 위해서 이제 선제적 조치를 이제 취하는 것이라고 메시지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는 또 한 가지 보수층과 아니면 이제 보수 정치 세력과 직접적으로 손을 잡지 않으면서도 보수층을 흡수하려고 하는 이제 행보를 보이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지금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 전 총장을 어쨌든 외교 특사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어쨌든 갈 곳을 잃은 어떤 보수층의 표를 또는 충청의 표를 본인이 이제 흡수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일정 부분 효과 있을 가능성 뭐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 연대가 이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성사 가능성 이것은 이제 좀 차치하고라도요. 그래서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네. 이 세 사람이 합칠 경우에는 대선 판도가 어떤 변화를 줄까요? 그렇죠. 뭐 지금 이제 이 연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을 텐데 예, 예. 어쨌든 지금 단순히 이 후보들이 득표 얻고 있는 지지율의 합을 더하게 되면 문재인 전 대표와 어쨌든 비슷한 수준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이제 단순 수치의 합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것이 쉽게 될 수 있을지는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과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표 또는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있는 표들은 야권 성향이 강한 이제 호남표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또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를 바라는 기류를 포함하고 있는 중도층 기류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지난 정권의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직접적으로 단일화 연대를 시도할 경우에는 자칫 정권 책임론에 연루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 되면 야권 성향인 호남표라든가 정권 심판을 바라는 중도층의 일부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예. 또 나아가서 민주당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으로부터 아주 집요한 어떤 공세의 소재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원활하게 그 연대가 이루어질지는 좀 미지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주요 정당 후보 오자 대결일 경우 그 갤럽 지지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 문재인 전 대표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40%를 예. 보이고 있고요.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각 당의 후보가 정해졌다고 보고 이제 지금 나온 조사인데요. 네. 가정했을 때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주 23%에서 29%로 이제 여기서 이제 6% 포인트 올라서 문재인 전 대표와의 격차를 불과 11% 포인트 차로 줄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보면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이제 같은 경우는 3% 포인트가 오히려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문재인 대 안철수의 구도가 일정 부분 형성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예. 오히려 여기서는 보수 후보들이 어쨌든 상당히 경쟁력을 갖는 데 있어서 안철수 전 대표가 보수표를 일정 부분 흡수하게 되면서 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 데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일정 부분 또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어쨌든 이것이 한 자릿수 정도까지 10%포인트 이내의 격차로 줄어들 가능성, 경선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요. 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양자 구도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문재인 전 대표가 안철수 네. 전 대표 같은 경우 두 사람의 그 대결 가능성도 뭐 있는 겁니까? 지금 어쨌든 다른 후보들이 바른정당의 후보, 유승민 후보라든가 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완주를 어쨌든 이제 얘기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을 어쨌든 가정해서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예. 이제 나오고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동아일보 조사였는데 양자 대결에서 문재인 전 대표 또는 오차 범위 안철수 전 안에 대표가 들어와 있는 거죠.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접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조사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발표되긴 할 텐데 이것은 이제 가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어쨌든 이것이 구현된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양자 간의 대결 구도가 계속해서 이제 거론이 되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뭐 보수층의 표 같은 것들이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추가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이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효과를 줄 것으로 이제 보이긴 하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서 다른 정당의 후보들이 정말로 완주할 것인지 여부가 매우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완주할 경우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와 진보적 성향의 측면이 공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표가 이제 중첩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반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후보들이 완주할 경우에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표를 상승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이제 없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양자 구도가 아니더라도 이제 양강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특별히 이제 앞으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보수 진영의 후보들의 지지율이 한 15% 수준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 여부가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와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이제 가늠 측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수 진영의 후보들의 지지율의 합이 15%를 넘게 되면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와 경쟁 구도를 이루는데 상당히 이제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것인데 비해서 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한 10% 출마를 하고 완주한다 하더라도 10% 정도에 그치게 된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와 경쟁 구도를 이루는 형국을 아마 형성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수 후보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 보면은 홍준표 지사하고 유승민 그렇습니다. 대표하고 이렇게 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 명의 후보가 각자 나올 경우 또는 합쳐서 단일 후보로 나오는 경우 모두 합쳐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제 양당 간의 아마 단일화 얘기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고 또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이제 원활하게 또 이루어질지도 사실은 의문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한다고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 또는 안정적으로 15% 이상을 가져갈 것인지 여부가 아주 확실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룰을 두고도 사실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지사 측에서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층만 놓고 단일화 조사를 하자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비해서 야권층으로부터 일정 부분 호감을 갖고 있는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야권 대선이기 때문에 야권층까지 포함한 일반 국민 전체를 놓고 여론조사를 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대상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 여부에 따라서 후보들의 단일 후보 결정 여부가 판단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매끄럽게 진행될 가능성도 사실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수 후보 진영이 15%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을 얻을 경우에는 결국 3자 구도로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3자 구도이나 어쨌든 그것이 이제 보수 진영의 후보가 어쨌든 이제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에 어떤 경쟁 구도를 만드는 데는 상당히 좀 제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는 2강 1중이라든가 또는 1강 1중 1약이라든가 이런 이제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수층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 부분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상당 부분 어쨌든 보수 후보를 통해서는 이번 대선의 승리 기대감이 현저히 낮아짐으로써 오히려 보수층이지만 이제 야권 후보이지만 보수에게도 수용도 높은 중도 후보에게 이미 상당 부분 지지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 대선에서는 다시 복원되어서 보수 후보를 경쟁력을 이전 수준만큼 올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승민 후보와 이제 홍준표 후보의 단일화 연대 가능성은 좀 적다, 낮다라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요. 일정 부분 이제 의전이 있고 물밑 대화가 상당히 이제 전개될 것으로 보이긴 할 텐데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그 단일화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단판에 의해서 할 것인지 어느 한 명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고 뭔가 이제 룰에 의해서 결정될 것인데 그 룰에 따라서 유불리 여부가 각 후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아주 매끄럽게 전개될 가능성이 이제 높지는 않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했을 때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벌이고 이전에 어쨌든 보수층들을 규합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될 텐데 그것이 이제 확신이 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어쨌든 상당히 지연되거나 이제 뭐 덜컹거릴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나올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제 후보가 다 다음 주에는 다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나올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요. 지금 또 하나의 변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고
이제 다음 주부터 조사를 받게 될 텐데 이번 그 대선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원래 이제 어떤 대통령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예. 이렇게 될 경우 또 구속되거나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보수층이 대규모 어떤 반발하게 되면서 규합 내지는 이제 결집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일부 예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이제 강성 보수층의 결집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떤 정치적 반대층에 의한 정치적인 핍박이나 박해가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어떤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국가기관에 의한 이제 결정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다시 한번 어떤 최순실 게이트가 상당히 어쨌든 문제가 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효과도 이제 크다는 점에서 보수 전반이 어떤 결집되는 그래서 판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가기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어떤 정권 심판 기류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그 정권 심판 기류를 다소가 이제 완화 내지는 조정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문재인 전 대표가 정권 심판 기류가 매우 높았을 때 어떤 상당한 이제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가 프리미엄을 얻는 유리한 환경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다소간의 어떤 변화 여지가 이제 있을 수 있고 다른 후보들을 선택하는 어떤 기준들도 다양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어떤 판세에 있어서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론 결과를 중심으로 대선 민심 살펴봤습니다.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